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질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낳게 하고요. 이 답변이 우리의 상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치과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내는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치료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30대 남성분이 충치가 있으셔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한 30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클로징에서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이 환자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와이프 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또 두 분이 내원을 하셔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상담을 한다면 시간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기혼자 남성분들이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기혼자라고 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 경험상에는 남성분들은 꼭 와이프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분들은 부모님이 있을 때 꼭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내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본인에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내원을 유도해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치료 비용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가 간단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큰 치료를 혼자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내원하실 확률이 커집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 치료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다 감당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혼자 들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길게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그 대기실에 보호자분이 있으면 같이 들어오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것도 역시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생각이 나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이 남편분도 그 아내가 이렇게 이가 안 좋은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께 여쭤봤죠. 이게 좀 치료가 규모가 클 것 같은데 남편분이랑 같이 이야기 들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거 치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저만 볼게요. 이것도 사진도 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본인만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요. 비용만 집에 가서 이제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고 치료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같이 듣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한테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치료가 좀 큰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몇 년이고 또 길게는 10년이 넘게 방치 혹은 무서워서 못 오시다가 이렇게 온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나름의 다 사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왜 미루고 안 오셨는지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요소가 지금도 똑같이 저항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왜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는지, 외국에 나가 계셨는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동안에 이가 망가졌는지 각각의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환자의 라포를 형성을 하고 알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원하는 결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치과에 왔는데 뭐 일 잘 쉽게 하고 그냥 잘 수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환자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한 10년이 넘게 어금니가 없이 지내셨던 환자분이셨어요.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중간에 몸도 아프셨고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까지 어금니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니도 많이 벌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당연히 이제 그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빨리 잘 씻게 해드리고 싶은 게 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다른 치료를 권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환자와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결국에 치과를 내원하신 이유는 어금니보다도 앞니였습니다. 심리적인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해서 계속 못 오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의 경우 대화를 해보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앞니를 심리치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얗게 하고 그리고 크라운을 씌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주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몇 년 못 쓰시고 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앞니를 치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놓고 그 동안에는 임시틀니를 쓰신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앞니 치료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결정하셨는데요. 이분에게 우리가 심리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금니 치료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안 하실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 생각을 먼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환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서 치과를 왔는지, 어떤 걸 먼저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치료 방법을 원하는가입니다. 요즘에는 치과 정보도 정말 얻기가 쉽죠. 한 50대 환자분이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치과를 몇 군데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셨겠죠? 그랬더니 인터넷에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비게이션이 있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아봐서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잇몸을 보니까 뼈도 좋으시고 굳이 내비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세우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요. 계속 내비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고 상담자는 내비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원장님도 이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앞쪽에서 내비게이션 꼭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환자는 계속 내비게이션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상담자가 만약에 내비게이션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케이스라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치료 방법을 정말 잘합니다 라고 확신을 세워줄 수 있었다면 그 환자분은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내비게이션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따로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세요. 아, 지금 나는? 뼈가 막 많이 좁거나 높이가 여기가 신경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통 임플란트 심으면 옆에 뿌리 정도로 심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닌 거죠. 아, 임플란트, 내비게이션을 안 해도 된다고? 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 심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저기라며, 상처가 또 터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상처는 그건 아닌데 이제 양쪽이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거라 대신에 직접 할 때는 아버님 수술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하잖아요. 원장님 직접 하시니까 그러면 나눠서 하시니까 한 1-2주가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하면 좋고 그걸로 사실은 선택사항이라서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해갖고 그게 더 치료 기간도 짧고 더 정확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나도 일산 사는데 거기 동네 병원 가니까 거기는 저기 내비게이션 이거 없더라고.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쪽에 인터넷에 쳐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정말로 여기 제가 꼭 필요하면 말씀드리긴 하는데 신경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도 임플란트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심고 계시니까 이런 케이스는 단순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또 다른 데는 이거를 또 꼭 내비게이션 치료를 원하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치과에서요? 응. 이제 내비게이션 꼭 하시라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한번 아버님 CT를 찍어보시겠어요? 이 사진만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임플란트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는 CT 같은 거 찍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찍어보고서 그걸로 하면 좀 편하다고 뭐 빨리 회복이 되고 한다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저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이제 그 TV를 보다가 어느 치과 원장님이 이제 그 컴퓨터 내비게이션 치료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번호를 내가 적어놨었어. 그랬더니 강남에 뭐 좋은 치과가 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전화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지방에는 별로 없고 서울도 몇 군데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 이제 빨리 회복도 되고 정확하게 씹는 것도 정확하게 해서 그게 수월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만 원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랑 임플란트 같이 해서? 임플란트. 그래서 한번 이제 전화로만 한번 물어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 와본 거고. 내비게이션은 근데 정말 선택이에요. 하시면 좋은데 안 하셔도 상관없는. 그래? 네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치료 후에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보면. 그러면 이게 이게 그냥 일반인으로 째고서 저거 심으면 그걸 근데 내비게이션은 틀을 만들어 갖고 그거 딱 씌우고 거기다 딱 맞아요.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절개는 해야 돼요. 잇몸.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절개를 해야지 이제 들어갈 거야. 기구 넣고 임플란트 심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일반인을 해도 상관은 없다. 상관이 그렇게 해도 대부분 보면 저런데 우리 그 동네 병원도 그 두 군데 들려봤어요.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은 없고 그 얘기하는데 거기는 전부 뭐 90만 원 뭐 이렇게 거의 그때더라고 90만 원대.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가격. 예.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씨가 이거 다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누가 도와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해야 되겠는데. 네. 너무 비싸면 네. 아빠 도움을 살짝. 그러신 거예요? 저희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아빠한테 말하려고도 하면 네. 왜 지금 하냐 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아야 되는데 아직 아빠한테 말 안 했거든요. 엄마한테만 교정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항상 하라는 타입이라서 하라고는 하는데 아버지는요? 솔직히 결정권자가 약간 아빠 타입이라 가지고 아버지가. 네, 아빠가 결정권자. 제가 딸 둘이신가 봐요. 딸이 셋인데 셋이에요? 네, 저희 딸들이 전부 다 염색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아빠가 너무 고지식한 것도 있고 고지식이라서. 근데 언니는 교정하셨다면서요? 저희 언니는 했죠. 언니는 그게 있었어요. 여기 뻐드랑이라고 해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한 거고. 볼 때 좀 싹 보이니까 아버지가 너네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구나. 전 또 병원 갔는데 안 해도 되겠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여기만 보이니까 그래서 안 한 거고. 네, 어떠셨나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초반부터 비용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때에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 비용이요. 비용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네,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언니들은 교정을 이제 시켜줬던 이유가 많이 보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볼 때는 티가 안 나서 넌 뭘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전치부에 바이트가 아예 안 닿아서 이분은 국수를 드실 때도 너무나 불편하고 냉면은 거의 많이 잘라서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면을 먹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신경 쓰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했냐? 결국엔 치료 결정권자가 아버지셨기 때문에 이분의 구강 내 사진을 다 찍어서 네, 이렇게 전치부 이렇게 들어서 바이트가 안 되는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직접 나오지는 않으셨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환자분이 네, 아버지를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치료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통해서 환자분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춘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